여러분, 오늘은 고조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기원을 알고 당시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고조선의 건국, 발전, 멸망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청동기 시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만주에서 들어왔지요. 이러한 청동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청동기를 수용한 집단이 있고요. 수용하지 못한 집단, 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청동기가 들어오면서 한반도 북부 쪽, 만주 쪽에서는 청동기를 가진 누가? 평등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 지배자, 누구라고 하죠? 군장이 등장하고 이들이 이끄는 집단은 우월한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선진 집단이 되었겠죠. 그리고 힘으로 이들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우리 힘 세잖아요. 다른 집단을 정복하거나 연합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정치 세력, 유력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고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건국이 되었냐? 언제 건국이 되었냐? BC 2333년이죠. 동국통감이라는 책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해요. 그러면 단군왕검이라는 거 뭐냐 이거? 자, 듣기는 많이 들었죠? 자, 뜻이 뭐냐면은 단군은 의미가 제사장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뭐예요? 군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사장과 군장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단군왕검이 세웠는데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단군왕검이 1000년을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 구라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급에서 여러분의 리더, 대표 누구죠? 반장 또는 회장. 자, 우리나라의 리더, 대표, 대통령. 그것처럼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는 왕이 아니라 단군왕검으로 불렀어요. 자, 근데 뜻이 뭐라고요?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군장을 의미하니까 이 두 개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리더는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그 두 개가 하나가 된 그런 사회의 지배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은 어디에 나라를 잡았냐, 터를 잡았냐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요동지방에 털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한반도 북서부의 대동강 요역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조선의 영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으면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영역이 어디쯤인가요? 라고 약간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뭐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만주 쪽의 영향이나 독자적인 그러한 문화를 만든 건데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이 미송리식 토기,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되는 스타일의 토기고요. 그 다음에 짠, 여기 그림 있죠? 교과서. 비파형 동검. 이거는 한반도의 고유의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이것도 중국 본토에선 잘 발견이 안 돼요. 만주랑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곳이 고조선의 영향 범위다. 영역 범위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곳은 대략 요쯤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0% 맞다가 아니라 아마 이럴 것이다 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 고조선. 자, 처음에 요동지방에서 만들어졌다가 대동강 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고조선 건국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건국한 리더는 단군왕검. 자,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그래서 두 개가 한 단어로 합쳐져 있다는 건 재정일치 사회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은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우리 교과서 미송리식 토기까지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조선의 발전 과정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잘 지내고 있었던 하은주 시대를 지나서 이번엔 전국시대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혼란기가 오지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이에요. 그쪽 동네가 혼란하니까 그걸 피하고자 이쪽 한반도 쪽으로 중국 사람들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도 오지요. 그래서 고조선에도 철기가 조금씩 보급이 되고요. 지금 못 갔다. 자,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청동기는 안 썼냐? 아니죠. 여전히 귀했던 물건이니까 귀하고 발전시키고 기술력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파용 동검은 소형 동검으로, 자, 비파용 동검이 왼쪽이었다면 이렇게 좀 더 살상에 유리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세형 동검이 만들어졌다는 증거, 거푸집이죠. 이런 것도 같이 출태가 됩니다.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발전이 돼요. 여기 설명 읽어보시면 와, 거울 뒷면에 무늬가 13,000여 개의 선이 다다다다다다다 그어져 있는데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는 잔무늬 거울로 발전시키면서 기존의 청동기도 계속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고조선이 어쨌든 근처에 있는데 고조선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세력은 그때 당시 전국 칠웅 중에서 연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연과 잘 지낼 때는 잘 지내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싸움도 하면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과 교류했다는 증거는 교류하면서 세력을 키워놨다고 하는데 교류했다는 증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 나라에서 이때 당시에 중국의 화폐가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명도전. 아, 그러니까 얘네랑 교역을 했겠구나. 연이란 나라랑 교역을 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제후국이었던 연나라의 왕을 칭하자 고조선도 급을 맞춰야 되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선 왕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왕권도 강화되고 왕위도 세습할 수 있게 되고 왕 밑에 관료 조직도 둡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총리, 차관, 장관 이런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조선엔 뭐가 있었냐면 왕 밑에 자 상대부 장군 같은 관직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왕권도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혹은 형이 동생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거죠. 선생님, 그 전에는 그럼 왕을 어떻게 이렇게 왕이 돼요? 뽑았어요. 근데 이제는 물려줄 수 있다는 건 왕권이 강화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연나라랑 지지고 볶으면서 조금씩 왕권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도 들어오면서 왕권이 더욱 강해지고 관료제도 도입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잘 지내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런 고조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원전 약 2세기경 네,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진나라와 한나라가 바뀔 때예요. 진시황제의 그 진과 한나라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세상이 혼란하죠. 그러니까 혼란하다 혼란해 여기 싫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또 이사를 가거나 떠나기 시작하는데 연나라 출신 위만이라는 사람이 무리 1000을 이끌고 고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쵸?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이민 세력과 함께 고조선에 들어온 위만 이 아저씨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위만이 무리 1000을 이끌고 고조선의 신하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고조선에게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왕은 준왕이에요. 그래서 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신을 고조선 서쪽 변방에 거주하게 해주면 변방을 지켜주겠다고 했고요. 준왕은 그 사람을 믿고 위만을 믿고 박사라는 직책을 주고 땅도 주면서 서쪽 국경을 지키게 했어요. 위만은 이쪽에서 세력을 키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조선 지금 준왕이 세력이 세지 않네? 내가 왕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뭐래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준왕에게 이제 쫄쫄쫄쫄 가가지고 한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다 하고 준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준왕이 그를 믿고 위만을 믿고 그를 수도인 왕검성으로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위만은 자신이 이끄는 군대로 준왕을 결국 공격하게 되었고요. 기습을 당한 준왕은 죽지는 않고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한반도 남쪽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위만은 뭐가 됩니까? 고조선의 왕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하고요. 고조선도 철기 있었잖아요. 이 위만은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발전된 철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준왕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위만이 가지고 온 철기로 고조선의 철기 문화는 더욱더 발전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철기 문화를 더욱더 발전을 시켰고요. 강력해진 고조선은 주변 세력을 더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웠고, 한반도 남부랑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간을 딱 가로막고 중개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무역을 많이 얻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사회도 발전하고 인구도 많이 늘었죠. 고조선의 인구는 대략 30에서 5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그때 당시 기록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다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구는 30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고조선 사회는 당연히 복잡해질 거고요. 통제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신분도 만들어지죠.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고요. 법이 만들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니까 계급도 있고 사유재산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팔조법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에는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팔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남은 건 3개만 남아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알아야 되는 것은 3개입니다. 팔조법의 내용은 좀 보고 갈까요? 자, 한서지리지라는 책에 고조선에는 팔조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군요.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려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대요. 눈이네요. 그쵸?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을 중시한다? 피해자의 생명을 중시한다. 그래서 살인이나 상해,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남도 죽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생명 중시 사상을 알 수 있고요. 글씨를 너무 못 쓴다, 선생님이. 이거 아니에요. 생명 중시를 알 수 있고요. 자, 가는 그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서 배상한다. 누구 곡식으로 배상을 해요? 내 걸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뭘 알 수 있다? 사유재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다라는 건 뭐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으며 고조선의 팔조법 알아보고 갈까요?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해서는 한서지리지라는 중국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한대요. 눈이죠. 자, 네가 죽고 싶지 않으면 남도 죽이지 마.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생명을 중시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게 한다. 라는 것으로 모아서 뭐예요? 농업사회구나. 곡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누구 곡식으로 갚아요? 내 곡식으로 갚는 거잖아요.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뭐예요? 훔치는 거. 남의 물건이죠. 내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것도 사유재산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 데잖아요. 그러면 노비라는 것은 그쵸?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있고 노비라는 신분이 있구나.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고조선의 발전. 자,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고조선도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중국의 연과 교류하거나 대립을 하면서 점차 발전을 했고요. 왕위는 점점 세습하는 스타일로 바뀌게 됐고요. 왕 밑에 관직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직책, 대부라는 직책, 장군이라는 직책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만약에 상, 대부, 장군, 보통 이 정도는 한국사 능력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상대부 장군 이 단어만 보고도 아 이거 고조선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관직이 있었다. 근데 그 와중에 기원전 2세기경 진앙교체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철기를 가지고 와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이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고요. 철기 문화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고조선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팔조법이라고 한다. 세 개만 남아있긴 하지만요. 자,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존중 사상, 노동력 중시 사회, 계급 사회, 그 다음에 농경 중심 사회,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만조선, 그쵸. 위만 이후의 조선, 고조선은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은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요쯤에서 자리를 잡고 이쪽에 한나라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나라의 사이에 중개무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니 한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뺏어가는 고조선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한나라 위쪽에 흉노족이라는 이민족이 등장을 했는데 얘들이 항상 한나라의 골칫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고조선이 더 커져서 흉노랑 손을 잡고 한나라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엄청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한나라가 고민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흉노를 막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막기 쉬운 누구를 치자? 그렇죠. 고조선을 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일단 줄 긋고요. 중개무역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고조선은 점점 성장했고 중국의 한과 맞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꼴보기 싫은 한은 또 그때 당시 위협을 느끼던 고조선이 흉노와 연결되는 것을 막고자 고조선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누가 침입을 해왔냐면 한나라의 무제가 침입을 해요. 그래서 고조선은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우거왕이에요. 열심히 이 한나라를 막으면서 1년간 싸웠어요. 우거왕은 한나라의 침입을 1년 동안 잘 막아냈지만 별로 이게 가망이 없다. 우리가 한나라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내부가 분열이 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배신으로 결국 우거왕은 부하에게 살해당하고요. 그러면서 왕검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지요. 자, 여기 결국 지배층의 분열로 왕검성은 함락되어 멸망하였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은 우거왕이에요.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라는 이제 고조선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누구 땅? 이제부터는 한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의 행정구역인 군을 세웁니다. 군현을 세웠다. 여기 나오죠? 자, 군 밑에 현이 있어요. 이거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밑에 뭐 부천시라든지 뭐 수원시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군 밑에 현이 있는 거죠. 김포시가 생각이 안 나서 좀 뜸을 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역에 고조선 지역에 군현을 세웠는데 그걸 4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현이다.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요. 이름은 현도군, 임둔군, 낙랑군, 진번군이에요. 이렇게 4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고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한나라 지배를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요. 그래서 고조선 멸망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뭘 만드는데 기여했다? 삼한이라는 그러한 세력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 정리 다시 멸망부분 내용 정리합시다. 한나라는 고조선이 점점 발전해요. 뭘로 발전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했다. 그게 꼴보기 싫었고 특히나 또 그 근처에 흉노라는 세력이 성장하는데 혹시나 고조선이 흉노랑 연결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을 미리 칩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침입해서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1년 정도 그때 당시 우거왕이 열심히 한나라의 세력을 막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전쟁에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지배층이 분열이 되고요. 결국은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 지역에
한나라는 군현을 설치하고 요 고조선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남하에서 삼한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